일부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한 재벌 회장, 튀김가게 며느리에게 인생을 배우다. 여러분 사람을 시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돈으로, 권력으로, 가짜 모습으로. 누군가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 재벌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믿음보다 계산이 앞섰고 정보다 조건을 먼저 따졌습니다. 그런 그가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습니다. 기쁨보다 불안이 앞섰습니다. 며느리 그 존재가 가장 위험한 변수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며느리가 될 사람을 시험하기로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시험하려던 자신이 오히려 시험받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시험이 인생의 마지막 배움이 될 줄은. 지금부터 튀김 냄새 가득한 골목에서 시작된 한 노인의 늦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강도연 그의 이름 석자는 재계에서 전설이었습니다. 70평생을 전쟁처럼 살아왔습니다. 믿는 건 계약서뿐, 사람은 언제든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대비했습니다. 사람을 쓸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반드시 시험부터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회장은 축하보다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어떤 집안이냐, 어떤 학벌이냐, 자산은 얼마나 되느냐.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 그 불확실한 감정을 믿는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수행 비서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때의 옷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급 양복을 벗고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노인은 70년 전 그 청년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보겠다고. 가난한 노인 앞에서도 똑같이 웃을 수 있는지, 돈이 없어도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회장은 재개발 예정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말한 그곳. 며느리가 운영한다는 작은 튀김 가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건물들은 낡았습니다. 그러나 튀김 냄새가 빗물 사이로 따뜻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간판 유난의 튀김. 형광등 불빛이 비에 젖어번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마치 첫 면접을 앞둔 청년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긴장됐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 뜨거운 김 오르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서유나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며 튀김을 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남루한 노인. 그러나 그녀는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비 많이 맞으셨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미소를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대하는 미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8개, 벽에는 메뉴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유나가 가장 따뜻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난로 옆자리였습니다. 물 먼저 드릴게요. 그녀는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회장은 그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떨렸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받아본 게. 뭘 드릴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일부러 준비한 동전 몇 개 이것밖에 없는데.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 어떻게 반응할까? 유나는 동전을 보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비도 오는데 따뜻한 거 드세요. 그녀는 튀김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 가장 따뜻한 것으로.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손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먹이는 손길이었습니다. 여기요, 접시가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유나는 자기 일을 하러 갔습니다. 회장은 튀김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만일까? 이렇게 정성스러운 한 끼가. 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튀김인데, 평범한 음식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지. 그때였습니다.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오늘은 외상 좀. 할머니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앉으세요. 따뜻한 거 해드릴게요. 돈 얘기는 나중에 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유나야. 다음 달 연금 나오면 꼭 갚을게. 알아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회장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외상장부도 없이 재촉도 없이 그냥 믿고 주는 것. 비즈니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당연한 일인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가게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학생, 노인, 노동자, 젊은 엄마. 유나는 모두에게 똑같이 웃어주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옷이 깨끗하든 더럽든 차별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시작됐는데 왜 마음이 불편하지? 그는 일부러 동전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동전이 굴렀습니다. 체면을 시험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이 동전을 줍는 모습. 어떻게 반응할까? 불쌍하다고 할까? 무시할까? 유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혔습니다. 동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고개 숙일 일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고개 숙일 일이 아니다. 평생 사람들의 고개를 숙여온 자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니. 돈은 잠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귀한 거고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손에 쥔 동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험하려던 자신이 시험당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유나가 밝게 웃었습니다. 비 조심하시고요. 회장은 문을 나섰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험인가, 배움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 가게에 가고 싶다는 것. 그 따뜻한 공기를, 그 진심 어린 미소를 다시 보고 싶다는 것. 회장은 처음으로 시험의 결과보다 과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사흘 후. 회장은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골목을 비췄습니다. 낮인데도 가게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의아했습니다. 장사를 안 하나? 그때 골목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바닥 미끄러워요.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큰 봉투를 들고 골목 안쪽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따라갔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청소랑 빨래 금방이에요. 유나는 집안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장사 시간인데 가게를 닫고.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의 집 청소를 하다니. 1시간 후 유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유나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가게는 오늘 늦게 열어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회장은 물었습니다. 장사는 안 해도 됩니까? 유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사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죠.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제가 안 도와드리면 누가 해요?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돈은요? 매출 손실은요? 유나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돈은 내일도 벌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오늘 안 챙기면 내일 못 챙길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열려면 1시간 있어야 해요. 어르신 시간 괜찮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르신은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주 못 봅니다. 바쁜가 봅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아니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익숙합니다. 평생 혼자였으니까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인 것과 외로운 건 달라요. 어르신. 회장은 그녀를 봤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안 외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가게에 오는 사람들, 동네 할머니들. 다 제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요. 회장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가족 혈연이 아닌 가족, 그에게는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어르신도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자주 오시면 가족이에요. 그 한마디에 회장의 가슴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조건 없이 던져진 그 말. 고맙습니다. 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게 열게요. 오늘은 서비스로 많이 드릴게요. 기다려주셨으니까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난로 옆자리. 유나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튀김을 튀기고 손님을 맞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회장만 남았습니다. 어르신. 유나가 불렀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녀는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저녁 대용으로요. 집에 가서 드세요. 회장은 김밥을 받았습니다. 돈은 됐어요. 유나가 손을 저었습니다. 어르신이 기다려주신 게 돈이에요. 시간이 제일 귀하잖아요.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밥을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그는 김밥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맛있다는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회장은 골목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넓은 거실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언제 끝나는 걸까? 아니, 끝내야 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일도 가게에 가고 싶다는 마음만 확실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매일 가게를 찾았습니다. 유나는 그를 도연 어르신이라 불렀습니다. 회장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그는 중간 이름만 말했습니다. 강도연의 도연. 거짓말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유나는 가게 일을 하면서도 회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다녀오셨어요? 밥은 드셨어요? 사소한 질문들. 하지만 회장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일상을 묻는다는 것. 신기하고 어색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평소처럼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이 가게들 다 철거 대상이에요. 빨리 나가세요.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회장은 밖을 봤습니다. 재개발 조합 사람들이었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상인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계가 있어요.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시간은 이미 다 줬어요. 조합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여기 곧 헐어요. 알아서 나가든지 말든지.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유나가 앞치마를 벗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장은 불안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장사하는 날입니다. 돌아가 주세요. 조합 사람들이 유나를 봤습니다. 당신이 튀김집 주인. 그래요. 유나가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장사하고 있어요. 보상금 협의도 아직 안 끝났고요. 협의는 무순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돈이나 받고 꺼지면 되는 거지. 그 말에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꺼지라는 말 다시 하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조합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사람? 돈도 없는 게 무슨 사람이야? 그가 유나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유나가 비틀거렸습니다. 회장은 본능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뭐야, 이 노인네는? 조합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유나를 뒤로 숨겼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몸도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늙은이가 끼어들지 마. 남자가 회장을 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0년 재계를 주름잡던 그 카리스마가 스쳤습니다. 손 떼지 마시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루한 노인인데 왜인지 기가 눌렸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유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다치시면 어떡해요? 됐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회장은 유나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그 순간 회장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한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이 감정이 뭘까? 다들 뭐 하는 겁니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조합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억해둬요. 이 골목 곧 없어질 거니까. 그들은 그렇게 협박하고 떠났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는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요? 저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르신이 지켜주셨잖아요. 지켜주다. 그 말이 회장의 가슴을 쳤습니다. 평생 지켜본 적은 있어도 지켜준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려고 몸을 던진 게. 안으로 들어가요. 유나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어르신, 손이 떨려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떨림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회장을 안치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이거 드세요. 진정하셔야 해요. 회장은 차를 받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유나가 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회장은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시험하고 있었는지.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길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회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지켜주신 건 어르신인데요.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켜진 건 저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유나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 녹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회장과 유나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회장은 거의 매일 가게에 왔습니다. 유나는 그를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뒀습니다. 창가 자리,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어르신 자리예요. 유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은 여기 못 앉아요. 회장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자리, 평생 모든 자리를 가졌지만 진짜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 차를 잊었습니다. 40살 차이하지만 대화는 편했습니다. 유나는 회장에게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요. 어느 날 유나가 말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요리사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IMF가 왔어요. 회장은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전부 다요.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셨어요.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IMF 그 시절 그는 무엇을 했나? 기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잘랐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유나의 아버지도? 그때 한 회사가 도와줬어요.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회사였어요. 그냥 소액 지원 사업이었대요. 그 돈으로 이 가게를 시작했어요.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소액 지원 사업. 그게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MF 당시 죄책감에 만든 작은 프로젝트. 세금 공제용이라고 비서에게 맡겨뒀던. 그게 유나를 살렸다니. 그 회사에 감사해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 운명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자신이 무심코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 있었다니. 어르신은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못 챙기고요.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요.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죠.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도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지금요. 네. 유나가 웃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고요. 회장은 움찔했습니다. 사랑한다, 그 말을 해본 적이 있던가 아들에게. 쑥스럽습니다. 쑥스러워도 해야죠. 유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그 말이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약속이에요. 유나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회장은 어색하게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새끼손가락 약속, 어린아이 같은 행동.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번호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건강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놀란 듯 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래.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못했지만 건강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정말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건강하냐고. 유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하세요. 어르신. 첫걸음이에요. 회장은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나이도 신분도 배경도 다르하지만 진심으로 통하는 그런 친구. 회장은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란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임을. 시간은 흘렀습니다. 회장은 한 달째 가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나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 웃음을, 그 따뜻함을, 그 진심을. 어느 날 유나가 배달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가게 봐주실 수 있어요? 나를요? 회장이 놀랐습니다. 네, 유나가 웃었습니다. 손님 오시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주세요. 금방 올게요. 회장은 어색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배달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텅 빈 가게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으니까. 30분쯤 지났을까.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고가 났어요. 건설 현장에서요. 사람이 다쳤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금 갈게요. 유나가 위치를 말했습니다. 그곳은 회장의 계열사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회장은 가게 문을 잠그고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구급차가 와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환자 나갑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회장은 유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한쪽에서 누군가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져야죠. 현장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시를 잘못 전달했잖아요. 그가 가리킨 사람. 회장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강민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당신 잘못도 아니잖아요.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어요.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유나와 민준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소장이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배달 왔다가 봤어요. 유나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책임 따지는 건 나중이에요. 민준이 유나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괜찮으세요? 유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다치신 데 없으세요? 민준은 멍하니 유나를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 하지만 자신을 걱정해주는 괜찮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유나와 민준 우연히 만난 두 사람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운명인가 아니면 자신이 만든 상황인가? 어르신, 유나가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걱정돼서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회장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이분은요. 유나가 민준에게 소개했습니다. 제 가게 단골 손님이세요. 도연 어르신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서로를 알아보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유나가 아들과 만났다는 것, 그리고 아들을 걱정한다는 것. 괜찮으시면 같이 가요. 유나가 둘에게 말했습니다. 저 가게로 돌아가야 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놀라셨잖아요. 진정하셔야 해요. 그 말에 민준은 결국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기묘한 동행이었습니다. 회장은 뒤에서 걸었습니다. 앞서가는 유나와 민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민준은 차를 받으며 유나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유나예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알아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명찰 봤어요. 민준도 웃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그날 저녁 민준은 오래 가게에 있었습니다. 유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 삶 이야기, 꿈 이야기. 회장은 한쪽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이렇게 편안한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유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또 오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게요. 꼬교 회장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뭘 시험하시는 겁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 씨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어떠세요?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냥 그만두세요. 유나 씨는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 말에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은 떠났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 시험이 아니라 배움이 필요했다는 것. 며칠 후 회장은 유나 앞에 앉았습니다.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유나 씨,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어르신. 유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유나는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요.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은 가난한 노인이 아닙니다. 유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도연입니다. 도연 어르신 맞잖아요. 유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도연, 강민준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입니다. 한일그룹 회장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회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럼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시험이었습니다.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로 적합한지, 돈 때문에 아들을 택한 건 아닌지, 그걸 확인하려고 유나는 일어났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험,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사람이에요. 시험 문제가 아니라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러 왔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불렀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했어요. 걱정했고요. 아꼈어요. 그런데 그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연기였어요? 아닙니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데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전 뭔데요? 어르신한테? 회장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유나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70년을 잘못 살았습니다.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봤고요. 관계를 계산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당신이 채워줬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유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70살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요.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상처받았어요. 이용당한 기분이에요. 그래도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이었어요. 진짜였어요. 제게 보여준 눈물, 떨리던 손, 걱정하던 마음. 그건 거짓이 아니었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만은 진짜였습니다. 유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진짜로요. 서유나입니다. 회장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강도연입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민준 씨 걱정 그만하세요. 유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테스트 안 해도 돼요. 민준 씨 믿어주세요. 그 사람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유나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믿어주세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전 민준 씨를 선택했어요. 그 말에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사랑은 선택이라는 조건이 아니라는. 고맙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셔서. 유나가 웃었습니다.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거예요. 회장은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며느리의 의미를. 그날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러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세요? 그게 아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너를 지키고 싶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나처럼 속지 않길 바랐어.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알고 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유나와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믿기로 했으니까요. 민주는 유나에게 청혼했습니다. 가게 앞에서였습니다. 유나 씨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유나는 놀랐습니다. 민준 씨 조건은 없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게를 계속하고 싶으면 해요. 제가 도울게요. 당신이 꿈을 이루고 싶으면 제가 지원할게요. 그저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럴게요.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회장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한일 그룹 후계자, 튀김가게 사장과 결혼.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유나는 힘들어했습니다. 민준 씨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제 힘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예요. 그때 회장이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를 소개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유나 씨는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작은 가게를 10년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존경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산이 중요합니까? 회장이 반문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녀는 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저 역시 인정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질문받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나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궁금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보고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를 이 맛이구나.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이 마음이구나. 유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해져도 바빠져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유나는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불렀습니다. 유나 씨 부탁이 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뭐든 말해보세요. 결혼식이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골목에서 하면 안 될까요? 회장은 놀랐습니다. 골목에서요? 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한 곳이에요. 제 가족들이 있는 곳이고요. 화려한 예식장보다 의미 있는 곳에서 하고 싶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유나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거니까요.
유나는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아버님, 그 호칭에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불리는. 결혼식 날 골목은 축제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네 주민, 가게 단골 손님, 민준의 동료들 모두가 가족이었습니다. 회장은 양복을 입고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유나가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드레스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함께 걸어주었으니까요. 유나야. 할머니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쁘다, 우리 유나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앞에 섰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약했습니다. 간단한 서약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장도 박수 쳤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70년 만에 보는 것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유나가 직접 튀김을 튀겼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다들 많이 드세요. 사람들은 먹고 웃었습니다. 회장은 한쪽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고맙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유나를 인정해 주셔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이 아니다, 배움이다, 네. 너와 유나에게 배웠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배워가요, 함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혼자 골목을 걸었습니다. 잔치는 끝났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남았습니다. 그는 유나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요, 민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님도 행복해 보이셨죠? 네, 다행이에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분 외로우셨을 거예요, 평생을요. 회장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생겼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 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준이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게요. 좋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자신 없다고 말하는 게 진짜 자신감이다. 민준은 잘 해냈습니다. 유나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녀는 F&B 사업부를 맡았습니다. 작은 가게의 경험이 큰 사업에 도움이 됐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익이 따라와요. 유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변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변했습니다. 회사가 따뜻해졌습니다. 회장은 이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인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무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유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가게 같이 하실래요? 나를. 회장이 놀랐습니다. 네, 유나가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아버님 보고 싶대요. 도연 어르신 어디 갔냐고요?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하겠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장은 가게에 나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반겼으니까요. 도연 어르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말들이 회장을 살렸습니다. 평생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유나는 매주 회장과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님, 오늘 기분 어때요? 좋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좋아요. 다행이에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돌아봤습니다. 아버님은요? 어느 날 유나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과거를요? 후회요. 회장이 생각했습니다. 합니다. 하지만요.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도 없었겠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모든 건 이유가 있어요. 아버님이 여기 계신 것도요. 회장은 유나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제 인생을 완성시켜줘서. 유나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이 스스로 완성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회장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옆에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민준과 유나의 아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하세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지어주시겠어요? 회장은 놀랐습니다. 내가. 네, 영광입니다. 회장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유나의 윤자에 호수오자 맑고 깊은 사람이 되라고요. 유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회장은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더 많은 그 작은 생명 잘 자라라.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손주는 회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회장의 인생이 빛났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회장은 이제 75세였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는 매일 가게에 나갔습니다. 손주 윤호도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윤호가 뛰어왔습니다. 그래, 우리 윤호. 회장이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뭐 배울 거야? 튀김 만들기요. 윤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좋아. 회장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두 사람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조심해요. 윤호야, 기름 튀니까요. 네, 엄마. 윤호는 조심스럽게 튀김을 담갔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윤호가 물었습니다. 튀김 만드는 게 어려워요? 아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돼. 마음이요? 그래. 회장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맛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여.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할아버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에 단골 손님들이 왔습니다. 도연 어르신, 할머니들이 반겼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당연하죠. 회장이 웃었습니다. 제 일터인데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한때 재계의 거물이 이제는 동네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밤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유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아버님. 별 말씀을. 회장이 웃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지 왜요? 이 시간을 주셔서.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늙지 않습니다. 유나가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네,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회장이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평생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진짜 사람들이요. 유나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행복해요. 아버님이 계셔서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낡았습니다. 여전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유나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어요. 그 한마디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평가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내일도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회장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았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늦게라도 배웠으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걸, 사랑이 전부라는 걸. 튀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옷에 배인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 냄새였으니까요. 회장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준, 유나, 윤호. 그리고 자신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회장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도 잘 살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나가, 민준이, 윤호가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변했으니까. 70년 만에 비로소 사람이 되었으니까.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가게에 갈 생각에,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손주와 튀김 만들 생각에.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야. 골목 어디선가 튀김 냄새가 또 풍겼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하고 포근한 냄새. 바로 인생의 냄새였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이야기. 시험하려던 마음이 사랑이 된 이야기. 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시험하곤 합니다. 조건을 따지고 계산을 하고 확인하려 들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시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심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손 잡아주는 사람. 오늘도 잘 살았다고 말해주는 사람.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시험하고 계신가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믿어보세요. 사람을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진짜 관계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도 잘 사셨습니다. 내일도 잘 살아가시길. 여러분의 곁에 따뜻한 사람이 있기를. 2부 튀김가게 며느리가 재벌이 된 이유. 여러분, 우리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해 며느리를 시험하려던 재벌 회장. 그리고 그 시험이 인생의 배움으로 바뀐 이야기. 오늘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튀김가게 며느리 유나가 어떻게 재벌 경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회장이 손주 윤호에게 어떤 마지막 선물을 남겼는지 지금부터 그 따뜻하고도 가슴 뭉클한 2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유나가 한일 그룹 F&B 사업부를 맡은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튀김가게 사장이 뭘 알아? 재벌 며느리 자리 보고 온 거 아냐?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임원회의 날 유나는 정장 대신 앞치마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복장입니까? 한 임원이 비웃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제 정장입니다. 10년간 입어온 옷이고요. 이 옷으로 사람들을 먹여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려한 말은 못합니다. 유나가 이어갔습니다. 대신 현장을 압니다. 고객이 뭘 원하는지, 직원이 뭘 힘들어하는지 그걸로 경영하겠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첫 번째 지시입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모든 임원은 일주일에 하루 현장에서 근무하십시오. 주방이든 홀이든 배달이든 직접 해보세요.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무슨 싫으시면 사표 내셔도 됩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 모르는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주 임원들은 하나둘 현장으로 갔습니다. 어색하고 힘들고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고객의 불편함을, 직원의 고충을, 현장의 진짜 문제를. 한 달 후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주방 동선이 비효율적입니다.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달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다른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회의가 살아났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었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손자 윤호를 무릎에 앉히고 윤호야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저게 진짜 경영이란다 할머니가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응 회장이 웃었습니다. 내 엄마가 엄마 대단해요. 대단하지 회장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F&B 사업부의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숫자는 결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직원들이 행복한지, 고객들이 만족하는지. 그게 먼저예요. 민주는 아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리더구나. 어느 날 저녁 유나는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그래, 유나 제안이 있어요. 유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직원 식당을 바꾸고 싶어요. 직원 식당?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식당은요, 그냥 배만 채우는 곳이에요. 맛도 없고 영양도 없고. 직원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메뉴를 짜고 주방장을 교육하고 싶어요. 돈이 많이 들 텐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예요. 직원이 잘 먹어야 잘 일해요. 그게 결국 회사 이익이에요. 회장은 웃었습니다. 좋다 해봐라 고마워요. 아버님 유나가 일어서려는데 회장이 불렀습니다. 유나야 네. 고마운 건 나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유나는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아버님 같은 분을 만나서.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족의 온기를 나누며 직원 식당이 바뀌었습니다. 유나는 직접 주방에 들어가 일주일간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뭘 먹고 싶으세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사장이 직접 묻다니 저는요.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밥 같은 게 먹고 싶어요. 집밥? 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것 같은 따뜻한 밥이요. 유나는 메모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매일 다른 집밥 메뉴로 갑시다. 월요일은 김치찌개, 화요일은 된장찌개, 이런 식으로요.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죠. 유나가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먹어야 제가 마음 편해요. 다음 주부터 식당이 달라졌습니다. 김치찌개는 구수했고 된장찌개는 깊은 맛이 났습니다. 제육볶음은 매콤달콤했고 불고기는 부드러웠습니다. 사장님. 한 직원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맛이에요. 그래요?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게 제가 원한 거예요. 식당은 변했습니다. 밥만 먹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반찬 뭐예요? 김치가 맛있네요. 내일은 뭐 나와요? 대화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의 결근율이 줄었습니다. 이직률도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유나 사장님 때문에 한 오래된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사람 사는 곳 같아요. 그 말이 임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비웃었던 사람들. 이제는 인정했습니다. 유나 사장이 옳았어. 작은 것부터 바꾸니까 큰 게 바뀌네. 하지만 모두가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보수적인 임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전무 30년 회사를 다닌 베테랑이었습니다. 이건 회사가 아니라 동네 식당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재벌이 이래도 되나? 어느 날 최전무는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네, 전무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전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직원 복지 비용이 너무 높아요. 예산 초과해요. 알고 있어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계속하십니까? 필요하니까요. 필요. 최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회사는 이익을 내야 합니다.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나는 최 전무를 똑바로 봤습니다. 전무님,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라니. 직원이 행복해야 생산성이 올라요. 유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직원 만족도 30% 상승.
생산성 25% 증가, 불량률 15% 감소. 이게 숫자예요. 최 전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무님,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만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이 곧 숫자예요. 최 전무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 전무는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주변을 봤습니다. 직원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내가 틀렸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30년간 해온 방식이 정말 옳은 건가? 밥맛이 좋았습니다. 집밥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년.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이런 맛이었습니다. 최 전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최 전무는 변했습니다. 현장을 자주 돌아다녔습니다.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사장님, 그가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가요. 전무님, 처음부터 다시. 최 전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회장은 요즘 바빴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뭔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어르신, 유나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비밀이야, 회장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사실 회장은 손주 윤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호 인생 교과서, 그가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회장은 매일 밤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일장 사람이 먼저다. 윤호야, 할아버지가 70년을 살며 배운 건 사람이 전부라는 거란다. 돈은 나중이야, 명예도 나중이야. 사람이 먼저야. 2장 진심은 통한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도 진심으로 답한단다. 계산하지 마라, 조건 달지 마라. 그냥 진심을 다해라. 3장 실패를 두려워 마라. 할아버지는 많이 실패했어. 사업도 사람도. 하지만 그게 배움이었단다. 실패 없이는 성장도 없어. 회장은 밤마다 썼습니다. 손주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손주가 행복하길 바라며. 어느 날 민준이 아버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응, 뭐 하세요? 편지 쓴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윤호한테. 민준은 책상 위에 노트를 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강하시죠? 회장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준비하는 거야. 언제가는 갈 거 아니냐, 아버지. 민준아, 회장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음은 슬픈 게 아니야. 준비 안 된 죽음이 슬픈 거지. 난 준비하고 있어. 윤호한테 뭘 남길지. 민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같이 살아요, 올해 물론이지. 회장이 웃었습니다. 손주 결혼은 봐야지.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그날 밤 회장은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네, 아버님 부탁이 하나 있어. 회장이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거 뭔데요? 윤호한테 줄 거야. 내가 못 줄 때. 유나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아니라 마음이. 아버님, 괜찮아.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때 윤호한테 줘. 유나는 노트를 꼭 안았습니다. 약속할게요, 고마워. 회장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며느리 만나서. 아니, 좋은 딸 만나서. 할아버지 행복했어. 유나는 울었습니다. 회장의 품에서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족의 온기 속에서. 윤호는 이제 7살이었습니다. 영리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매일 할아버지를 따라 가게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윤호가 뛰어왔습니다. 오늘은 뭐 배울 거예요? 오늘은 말이지. 회장이 무릎을 굽혔습니다. 인사하는 법을 배울 거야. 인사요?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는 인사란다. 회장은 윤호를 데리고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저 할머니 보이지? 내 가서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윤호가 크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윤호 왔네.
우리 윤호 오늘도 예쁘다. 윤호가 뛰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어요. 그렇지? 회장이 웃었습니다. 인사는 마법이야, 사람을 웃게 만드는. 윤호는 그날 배웠습니다. 인사의 힘을, 웃음의 가치를. 어느 날 윤호는 가게에서 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돈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저하며 가게 밖을 서성였습니다. 윤호가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아니야, 괜찮아, 왜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소중하대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윤호는 할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이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잘 크고 있구나,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안심이야. 저녁 회장은 윤호를 안았습니다. 윤호야, 네, 할아버지. 오늘 잘했어, 뭐려. 할아버지한테 따뜻하게 대한 거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누구나 따뜻함이 필요해.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도 할아버지같이 클 거예요. 회장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넌 할아버지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약속해요. 약속한다. 회장은 손주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내가 배운 걸 다 물려줘야지. 그게 내 마지막 임무야.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경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F&B 사업부는 30% 성장했고 직원 만족도는 업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쟁사에서 대규모 덤핑 공세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최 전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경쟁사가 가격을 30% 내렸어요. 우리 매출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나는 침착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죠? 이번 달만 20%입니다. 계속 이러면 최 전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우리도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한 임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럼 적자입니다. 다른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시장을 다 빼앗기게요.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최 전무가 물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유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격은 안 내립니다. 네.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신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품질을 더 올립니다. 품질을요? 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 경쟁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내리면 저쪽도 내려요. 그럼 둘 다 죽어요. 그럼요. 차별화입니다.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 파는 거예요. 고객은 가격만 보지 않아요. 가치를 봐요.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현실은 가격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배웠어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고객은 싼 것보다 좋은 걸 원해요. 믿어주세요. 민준이 나섰습니다. 아내를 믿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움직였습니다. 모든 메뉴를 재점검했습니다. 재료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조리 과정을 개선했습니다. 사장님, 한 직원이 걱정했습니다. 이러면 원가가 올라가요. 괜찮아요. 유나가 웃었습니다. 고객이 알아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달째, 두 달째. 사장님, 최 전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사회에서 압박이 들어와요. 알아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객은 꼭 알아봐요. 그날 밤 유나는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유나의 아버님.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틀렸나 봐요. 아니야. 회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넌 오라 하지만 현실은
현실은 느려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려. 하지만 반드시 알아봐 기다려줘. 유나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미 증명했어. 가게에서도 회사에서도. 이번에도 해낼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3개월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고객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일 F&B 가격은 그대로인데 맛이 확 달라졌어요. 이게 진짜 가성비입니다. 그 글이 퍼졌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다른 데는 싸지만 별로던데. 역시 제대로 만든 게 최고네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고객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새로운 고객이 왔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사장님, 최 전무가 달려왔습니다. 이번 주 매출이 15% 올랐어요. 정말요? 유나가 눈을 빛냈습니다. 네. 고객 재방문율도 올라가고 신규 고객도 늘어나고 있어요.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맞죠? 고객은 알아본다니까요. 다음 달 매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경쟁사를 역전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유나 사장 회장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품질도 서비스도 계속 개선할 거예요. 이사들이 박수쳤습니다. 회장은 며느리를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미래구나. 회의가 끝나고 유나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공이에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유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성과급이에요. 그리고 추가 휴가도요. 쉬었다가 다시 힘내요. 직원들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회사 평생 다니고 싶어요. 유나는 웃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민준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믿어줘서 가능했어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두 사람은 껴안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윤호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윤호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유나는 윤호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대단한 거야. 함께해서. 가족은 그렇게 행복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이제 77살이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가게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윤호가 물었습니다. 왜 매일 나오세요?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해도 와야지. 회장이 웃었습니다. 윤호를 봐야 하니까 저요. 그래, 회장이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야. 윤호 크는 거 보는 게 제일 행복해. 윤호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가게에서였습니다. 할아버지. 윤호가 울부짖었습니다. 119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로와 노안이에요. 푹 쉬셔야 해요. 가족들은 안도했습니다. 병실에서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윤호야, 할아버지. 윤호가 달려왔습니다. 걱정했어요. 미안해. 회장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해서 아니에요. 윤호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강해요. 회장은 가족들을 봤습니다. 민준, 유나, 윤호 다들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아버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유나가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우리 아직 할 일 많아요. 그래. 회장이 웃었습니다. 해야지. 윤호 결혼도 봐야 하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퇴원 후 회장은 예전만큼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매일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가게에서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었어요. 왜? 음식이 맛있어서요. 엄마 생각났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음식의 힘이야. 추억을 살려주는. 저도 그런 요리 하고 싶어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회장이 확신했습니다. 넌 이미 하고 있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윤호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커서요. 할아버지같이 될 거예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윤호야.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야. 두 사람은 오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로. 회장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입원하세요. 아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있고 싶어. 가족들과 함께. 유나는 회장을 간호했습니다. 매일 집으로 찾아가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어느 날 유나가 물었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후회?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많지. 하지만 괜찮아. 지금이 행복하니까. 그게 중요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유나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아버님을 만나서 나도야. 회장이 웃었습니다. 너 같은 딸을 얻어서. 어느 겨울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윤호야, 네, 할아버지. 저기 눈 보이지? 네. 예쁘지? 네. 윤호가 신났습니다. 할아버지랑 나가요. 그래.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나가자. 가족들이 만류했습니다. 아버지, 몸이 괜찮아. 회장이 웃었습니다. 손주랑 눈 보는데.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윤호는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할아버지, 눈 예뻐요. 회장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순수한 기쁨, 아이의 웃음. 이게 행복이구나.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거였어. 윤호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손 차가워요. 그래. 회장이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녹여줄게.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윤호가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사랑해요. 회장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도야. 할아버지도 윤호 사랑해. 많이. 진짜 많이. 그날 밤 회장은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네. 아버님 노트 기억하지? 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괜찮아. 회장이 웃었습니다. 나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너희들 덕분에 저희도요. 유나가 울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회장은 유나를 안았습니다. 고마웠어. 딸이 돼줘서. 아버님, 윤호 잘 키워줘.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못다 가르친 거. 네. 유나가 약속했습니다. 꼭요. 그날이 회장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계 인사들, 회사 직원들, 그리고 골목 사람들. 도연 어르신 할머니들이 울었습니다. 좋은 분이었는데. 민주는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유나는 윤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윤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다시 못 봐요? 마음으로는 볼 수 있어. 유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옆에 계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유언장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회장의 글씨였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늦게나마 진짜 삶을 배웠고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민준아,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되라. 유나야, 고마웠어. 내가 내 인생을 완성시켜줬어. 회사는 내 손에 맡긴다. 내가 최고의 경영자니까. 유나는 울었습니다.
윤호야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손주. 노트를 남긴다. 그 안에 할아버지 인생이 있어. 천천히 읽어라. 그리고 내 길을 가거라. 할아버지는 항상 응원한다. 민준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윤호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거야. 윤호는 노트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지금 읽어도 돼요? 응,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윤호에게. 할아버지가 70년을 살며 배운 것들을 적었단다. 넌 할아버지보다 더 잘할 거야 믿는다. 윤호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 할아버지의 목소리, 할아버지의 사랑. 엄마 윤호가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약속 지킬 거예요. 무슨 약속? 할아버지 같이 되는 거요. 유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넌 이미 닮았어 할아버지를. 일주일 후 회사에 모였습니다. 새로운 회장 선임식이었습니다. 서유나 사장을 한일 그룹 회장으로 선임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유나는 단상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이 아니라 사람으로 일하겠습니다. 전 회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먼저라고.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야. 5년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이제 12살이었습니다. 매일 가게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윤호야. 동네 할머니들이 반겼습니다. 할아버지 닮았다. 윤호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드실래요? 우리 윤호가 해주는 거면 뭐든지. 윤호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튀김을 튀겼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엄마 윤호가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완벽해. 유나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야. 할아버지 윤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나도 유나가 아들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여기 계셔. 우리 마음속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가족이 모였습니다. 유나, 민준, 윤호 오늘 회사에서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왜 앞치마 두르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내 정장이라고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멋있어요. 엄마 윤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평생 유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밤 윤호는 할아버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매일 읽는 습관이었습니다. 윤호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진심이면 충분해. 할아버지도 많이 실수했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받아줬어. 너도 그렇게 살아라.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윤호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할아버지 윤호가 속삭였습니다.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윤호는 웃었습니다. 다음 날 윤호는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신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장래희망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어? 요리사요. 윤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같은 요리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유나가 아들과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좁고 여전히 낡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유나가 하늘을 봤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잘 있어요. 윤호도 잘 크고 있고요. 회사도 잘 되고 있어요. 아버님 가르침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튀김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보고 싶어요. 유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많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게 있으니까 사랑이요. 그때였습니다. 윤호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왜? 저기요. 윤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별똥별이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다.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사하는 거예요. 유나는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신의 모녀는 손을 잡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계속 빛났습니다. 따뜻하게 마치 회장의 미소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튀김가게 며느리가 재벌 회장이 된 이야기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남긴 사랑이 가족을 통해 이어지고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남기게 됩니다. 돈일 수도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사랑입니다. 진심입니다. 회장은 늦게 배웠지만 제대로 남겼습니다. 손주에게, 며느리에게, 가족에게. 그 사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호를 통해, 회사를 통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길 것은 무엇인가? 사랑인가요? 진심인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그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함께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만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